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2회차 기출 생산 2급 이론 기출 문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식의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번 2회차의 키워드는 지문이 참 길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특히 1급들은 더, 난리가 아니에요. 2급의 문제는 그래도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경영 혁신과 ERP의 신규 유형의 문제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1회차 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의 5가지 그죠? OV 요소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중에 지금 어때요? 보라시티. 와우. 그죠? 진짜 싫다. 그죠? 이렇게, 발음을 제가 워낙, 그죠? 너무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띡 나오고 보기 박스도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이거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속도를 5가지 속도래요. 5가지를 다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단어를 보고 바로 매칭이 되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까? 빅데이터 OV 중에서 또 한번 읽어드려요? 네. 이 친구는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죠?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략하게 정답이 4번입니다라고 알 수 있는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의 여러분 활용도가 분명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기 박스를 주면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 표현들이 여기 이 보기 박스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거되어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변형될 예상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네, 미리 예측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간단하게 정답을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디지털 전환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라. 여러분,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그렇지만 이 4차 혁명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디지털 전환을 빼고 설명할 수는 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해서 이 디지털 기술력들을 다 사회 전반에 뿌려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향상됐고 그 향상의 기술들을 어디에 접목하죠? AI. 그 대표적인 사례죠. AI 매번 얘기할 거고, 그죠? 사물 인터넷,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강의에서 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만 적용한다. 이런 말표는 올바르지 않겠죠. 그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들죠? 네, 그런데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읽어볼까요? 반박해 볼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내부의 IT 부서만 바꾸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올바르지 않죠. 디지털 전환의 개념에 맞지 않죠. 스마트 보급과 같이 여러분 각각 개별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에요. 그럼 휴대폰 바꿀 때마다 우리는 전환이 일어나는 것일까?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풀려요.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왜 틀리는지를 하나씩 다 읽어드린 것이다. 다음번에 나오면 우리 또 웃어가면서 선생님이 그랬었어. 그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럼 훨씬 더 재밌겠죠. 이런 딱딱한 말표현 보니 좀 내 걸로 스며들으려면, 그쵸? 왜 이런 말표현 쓰면서 이야기하는지 봐주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은요, 여러분 ERP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여러분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ERP 도입하면 주요 장점으로 여러분 주요 장점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지문을 볼게요. 지문을 봤더니 너무 적절하게 툭툭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실시간 여러분 접근성이 감소가 된다. 여러분 클라우드 ERP예요. 외부에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그인만 하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기업 여러분 기업 내의 유지 비용 이렇게 여러분 인력이라든지 기업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인력도 없고 이렇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증가될 것이다? 올바르지 않죠. 그렇지 않으려고 클라우드 ERP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확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거예요, 이거. 이런 말은 올바르죠. 이거 반대되는 얘기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클라우드 ERP 도입 후에 시스템 유연성이 저하되면 안 되죠. 강화돼야 되고 증가돼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올바르겠죠.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고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 자, 주식회사 생산은 여러분 글로벌 시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물류, 회계, 인사, 데이터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 통해 여러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의 효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네. 너무 적절한 게 딱 보자마자 튀어나오는데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부서 간의 데이터가 여러분 단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업의 유연성이 감소되면 안 되겠죠? 증가해야 되겠죠? 경직되면 안 되겠죠? 유연해야 되겠죠?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네. 딱 맞아떨어지는 설명. 기존 시스템과 연계성이 낮아 IT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한다. 예? IT 비용 이 말도 안 나와. 여러분 봐봐요. 기존 시스템과 연계성이 낮았다라면 IT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연계성을 높여서 IT 비용 절감의 효과를 끌어왔다. 이런 말 표현으로 올바르게 고쳐놔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자, 생산성에 역시 척도가 안 나오면 아쉽죠. 자, 노동 생산성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시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노동 생산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답이 튀어나오는 거 이게 뭐죠?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력, 에너지. 그렇죠? 투자된 화폐 단위, 자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본 생산성이라고 고쳐주셔야겠죠. 자, 기계장치 나왔어요. 여러분, 기계장치 나왔는데 무슨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겠죠. 기계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이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사지선다형의 글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항상 노동 생산성, 즉 모든 이렇게 노동이든 에너지든 자본이든 기계든 죄다 이런 척도들이 나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의 주요 측정, 목표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표현들을 사지선다형에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번. 지문이 또 이렇게 커다랗게 네, 자재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점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네. 하지만 저는 첫 줄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읽어요. 첫 줄에서 여러분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첫 줄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 근데 여러분 첫 줄에서요. 저는 요걸 봤거든요. 설계부서. 네. 그래서 답이랑 매칭이 됐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생산 공정에서도 이렇게 BOM이 자재 명세서가 활용이 되지만 밑줄 쳐볼까요? 설계 부서에서 활용되는 BOM은 설계 편의성이 반영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네, 설계 부서에서 네, 여기가 핵심이죠. 우리 주요로 많이 언급했던 내용 여기 막 나와 있어요. 제품의 구조와 기술 사양을 정의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설계 나왔어요. 설계 부서. 여러분 엔지니어 그죠? 엔지니어링 BOM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 모듈라 하면 방대한 여러분 양을 관리할 수 있다. BOM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옵션이라는 말 표현. 그쵸? 네, 모듈러 하면 그런 친구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인버티드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가 되어오는 역삼각형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단일한 부품에서 여러분 단일한 부품 한 개에서 여러 가지 최종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형태. 그래서 형태가 인버티드는 역삼각형 형태. 이런 얘기를 매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쵸? 네, manufacturing이 들어가 있네요. 생산 부서나 생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말 표현 같이 함께 드렸었고요. 네,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런 BOM이다.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이렇게 보기 박스 크게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채찍 효과 너무 재밌겠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채찍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급 사슬망 관리가 제일 안 되니까 그쵸? 네, 공급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채찍에 대한 모양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소매, 도매, 제조업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전체 공급망상에서 수익성이 올라가면 안 되죠. 왜요? 이 채찍 효과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더더욱이 크게 이제 소매상한테 전달하고 소매상은 도매상한테 그리고 도매상들은 제조업자 즉 제조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왜곡된 수요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만들고 조금 더가 만들어져서 제조하는 상태일 때는 굉장히 큰 많은 생산품들을 만들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렇게 실제 수요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띵 하면 점점 커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죠? 왜 그렇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올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수익성이 떨어져야죠.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들어가는 낭비가 더 많이 커지게 될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해야지 올라간다라는 말 표현은 올바르지 않아요. 공급망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요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맛. 그쵸, 맞죠.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느낌이죠.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왜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체 공급망상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재고가 많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채집 효과가 발생하면. 그죠, 여러분? 따라서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맞죠. 네. 과도한 발주도 일어나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증가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표현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니까, 네. 생산 전자 안에 전용 설비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식으로 생산 가능한 신제품 제조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조 전략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생산전자가 여러분 채택할 전략, 제조 전략으로 올바른 거 골라줘 보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하면 아무래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용 설비 들어가면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말 표현이 될 거예요. 왜? 대량 생산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표현. 그래서 전용 설비로 막 찍어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려지죠. 그렇죠? 뭡니까? 우리 메이크 투 스톡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메이크 투 스톡의 특징이 뭐죠? 완제품을 제공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대부분 어떤 형태다? 공산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가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또 그 얘기하면서 또 뭐 나왔어요? 소품 중 대량 생산 얘기가 이어져서 나눠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이 되지 않았을까. 자, 메이크 투 스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이크 투 스톡에 대한 이야기고요. 메이크 투 오더 있다. 메이크 투 오더. 우리 이번에 메이크 투 오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문 떨어지면 그때부터 주문이 확정이 되면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반제품 생산한다. 이런 말 표현 들어갔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메이크 투 오더예요. 오더. 그쵸? 써 있어요. 이렇게 주문이 확정이 돼서 주문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죠? 이에 대한 이런 대량 생산은 할 수가 없겠죠. 헷갈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어셈블 투 오더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가 많아요? 옵션이 많다라는 게 특이점이죠. 그쵸? 근데 대량으로 막 뽑아내요? 올바르지 않을 것이고요.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저가라는 말이랑도 또 상충이 되죠. 옵션이 많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아무래도 고가가 적용이 되죠. 이런 얘기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넣어져 있는 게 엔지니어링이에요. 엔지니어링 또한 마찬가지 설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대량 생산으로 만든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엔지니어 투 오더는 항공기. 저가예요? 아니거든요. 비행기 얘기하는 거잖아, 항공기가요. 되게 비싸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매칭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좀 어렵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조금 형태가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9번으로 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주식회사 중공업이 나왔어요. 어쨌든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체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박 산업의 특성상 여러분 체크 주문형 생산이 일반적이다라는 말표야. 생산의 기간이 길고 자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죠. 인력의 운영이 중요하다. 주식회사 생산 중공업은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네.
그때 우리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보자.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에는요. 하청이 있었어요. 그쵸? 생산율을 조정하겠다. 있었어요. 품질을 논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서 공부하셔도 되죠. 재고 수준의 조정 가능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표현 왜 갑자기 품질이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뭐 하는데 내가 지금 총괄 생산 계획을 짜는데 여기에서 전략 4가지 중에 품질?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 쉽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걸 수립하고 있구나. 그의 4가지 전략만 떠오른다라면 여러분 이 품질에 대한 조정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낯설었을까? 문제의 형태가 변형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4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됐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다가 보기를 주면서 어때?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 생산 계획에 짜고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하청도 있었고 여러분 그쵸? 고용 수준 변동을 통해서 여러분 또 생산량에 아무래도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인원이 너무 모자른다. 능력 계산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율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하청을 준다. 다 되죠. 그쵸? 네. 여기서 안 나온 건 뭐 고용 수준의 변동? 요 정도. 네. 신입을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혀 관련성 없어. 라고 여러분 밝혀주셔야겠죠. 자, 가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글로벌 제작 현장인, 여러분 제작사인 생산 필름의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각본, 캐스팅,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작업의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구성원들은 퍼트 CP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퍼트 CPM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려고 한다.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가볼게요. 이번 글로벌 영화 제작의 프로젝트는 복잡하기 때문에 퍼트 CPM을 활용해서 일정 관리 최적화하자. 맞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주 경로 분석을 통해서 영화 제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왜요? 일정 관리 최적화하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맞아. 네 말 뜻 맞아. 홍길동의 이야기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다만 박장은 씨가 뭐래요? 다만 퍼트 CPM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제작 일정과 활동을 상세히 계획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이니까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작 일정과 활동을 상세히 나열시켜서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관리하기가 좋겠죠. 이런 올바르지 않군.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네, 화 내면서 이관리 씨 뭐래요? 아닙니다. 네, 퍼트는 그렇죠. 불확실성이 높은 맞아요. 불확실성이 높은 일정에 알맞고 CPM은 확실한, 그쵸? 그래서 반복적인 일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 얘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퍼트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요 시간이 예측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게 퍼트다. 반면 CPM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면 이렇게 C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요 시간이 확실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말 표현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주면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끄덕끄덕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3번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정답을 아닌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 변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시험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번 회차를 문제를 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회차에 문제풀이는요. 모든 무들이 여러분 거의 1시간을 꾹꾹 눌러 채웠어요. 네. 넘어간 것도 있고요. 공정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공정관리는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계획 기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 작업의 순서 그리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계획 기능이다. 좋아. 계획 기능에 따라 실제 과정을 비교해서 측정하는 것을 그렇죠. 통제 기능. 우리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계획 기능, 통제 기능, 감시래요. 감사 기능이 이렇게 있었죠. 그쵸? 네. 자, 세 번째. 작업의 착수와 완성 일자를 결정해서 납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통제 기능이죠? 그죠? 올바르지 않죠?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계획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게 나와 있으니까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넘어오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보세요. 네. 여기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 기능이다. 네. 감시. 그렇게 얘기를 제가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감사 기능이죠, 여러분. 감시 기능은 나중에 사지선다에 나타나겠어요. 그죠? 감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출 가능했을 거고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계획하고 통제하고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네, 항상 비교 검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원인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합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감사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붙는다면 그런 말 표현이 더 붙었을 겁니다. 자, 12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문제는 되게 큰데 사실은 가장 적합한 공정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가공 공정, 운반 공정, 검사 공정, 그 다음 정체 공정 이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 쭉 읽어요. 예,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 분석을 실행하고 있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불량률을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 공정을 강화하면서 두 가지 방식의 검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렇게 양적 검사, 질적 검사 나오자마자 검사 공정 아닙니까? 이러고 너무 떠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차라리, 그쵸? 차라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크지만 떠먹여주는 그런 문제였다. 네, 여기 보자마자 사실은 저는 검사 공정으로 직행했거든요. 요거 지문을 굳이 막 길게 안 읽었던, 네.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풀려고 하면 올바르지 않죠. 문제는 꼭꼭 잘 읽어야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더 박스 처리해드리면서 그러니까 검사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양적, 질적 검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갈 길이 뭐니까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정체공정, 가공공정, 운반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까먹었다면 앞에 우리 교재 한번 다시 체크하면서 여러분 읽어주고 넘어오실게요. 네, 자 13번 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시간 단위로, 그렇죠.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걸 이런 걸 공수라고 하죠. 네, 1일. 그렇죠. 여러분 1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일, 인시, 인분까지 사용할 수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인분, 미닛 들어가 있죠. 분단위 작업량을 의미하는 거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수라는 거 여러분 작업에 할당된 부하요. 여러분 할당된 작업량 같은 거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뭐죠 이거? 이 짐은 지워주실게요. 네,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올바른 지문만 기억하세요. 1번 땡그라미, 2번 땡그라미, 네, 4번 땡그라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일, 인시, 인분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보기에서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생산스틸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전체 생산 속도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원재료를 가공하고 용광로에 재련하고 한 아변, 냉각, 포장 및 출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변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면서 생산량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러 빗줄 이 공정에서 생산 그 전체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네. 이게 뭡니까? 에로 공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공정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문 읽었고, 이거 에로 공정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재빠르게 1번부터 읽어볼까요? 생산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공정이, 올바르지 않아요.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공정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 에로 공정의 속도가, 그죠? 에로 공정이 그 생산 과정에 그 공정을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지우지한다.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매측이 되죠. 이런 말표는 옳지 않아요. 가장 빠른 게 아무리 공정에서 가장 빨리 돼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냉각에서 딱 멈춰지면 얘네들 아무리 빨랐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한 공정에서 작업량이 증가하면 전체 생산 속도가 항상 비례해서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지워버릴게요. 특정 공정의 생산 능력이 낮더라도 이후 공정이 효율적이면 전체 생산량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특정한 이게 싹 다 지워버릴 거예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의 특정한 그 능력이 떨어지면 여기가 바로 이런 특정한 공정이 딱 막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공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여러분 생산량이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말표현들을. 그럴싸하죠. 특정 공정에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가장 늦게 작업이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전체의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표현 쓰죠. 그죠? 네, 정답은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네. 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나왔지요? 네. 라인 밸런싱이라고 해서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었죠. 네. 몇 개의 작업장? 4개의 작업장.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몇 분? 40분. 그죠? 그리고 각각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한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쵸? 네. 여러분 25분, 35분, 40분, 60분 합하면 총 몇 분? 120분. 그죠? 그럼 계산기 두드려 주세요. 그럼 뭐 나와요? 0.75 곱하기 100분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75%. 답은 몇 번? 4번. 네. 오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놓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드려 보세요. 산식까지 적어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도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0 나누기 160 해보세요. 네. 그럼 0.75 뜨죠? 거기에다 100분율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75%. 이렇게 구분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16번 칸반 시스템. 네, 운영 규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생산을 평준화한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생산이 평준화한다. 여러분 우리 시스템, 간반 시스템에 우리 운영 규칙에서 이야기했었던 바와 같죠. 네, 생산을 평준화할 것이다. 공정을 안전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계속되고 있어요. 자, 불량품은 절대로 후공정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네, 칸반은 미세 조정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칸반은 미세 조정의 수단으로서, 그죠? 이렇게 여러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생산량은 이렇게 칸반의 수를 조정해서도 여러분 변경해서 조절하곤 했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올바르지 않다. 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 중요한 내기다라고 하면서 내용 문제 풀어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기존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주되게 오답을 건드릴 때는 3번의 지문을 가지고 많이 건드렸었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네, 좋습니다. 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고 유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줄래?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볼게요. 창고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비, 그죠? 임대료, 창고 관리의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재고 유지 비용 맞아요? 안 맞아요? 재고 유지 비용에 들어가죠. 여러분 재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수 있겠어요. 재고 유지 비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본 비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관 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재고의 감손 비용이라고 해서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 파손 같은 것들이 재고의 감손 비용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재고 유지 비용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봤고 여러분 그럼 여기 보세요. 창고 관리 인건비, 난방비, 이렇게 창고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임대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거 재고 유지비 중에 보관 비용이죠. 재고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이자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재고를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자금의 금리 같은 것들이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고 유지비라고 하죠. 유지비인데 그중에 무슨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재고 유지비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자본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분 뭐가 발생해요? 자금이 투하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3번은요. 철강의 원재료를 구입을 한다. 좋아요. 자,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서류 처리 비용을 지출을 했대요.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구매, 발주 비용으로 공부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주문하고 있으니까 주문 비용 구입하고 있을 때, 그죠? 구입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죠. 운송 비용, 처리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보관 중인 철강의 제품의 습기로 인해서 녹이 슬었어요. 그죠? 이렇기 위해서 여러분 녹이 슬었어요만까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분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감손 비용이죠. 그렇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나타난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감손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요? 이런 사유가 감손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했고요. 자, 18번 여러분 문제 한번 먼저 봐주세요. 경제적인 주문량 EOQ. 네.
나왔습니다. EOQ가 여러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네, 산식이 존재하죠. PI는 EDCP라고 하여.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P, 그죠? 주어졌어요. 단위당. 단가가 어떻게 됐다? 250원이다. 재고 유지 비율을 뜻하죠? 재고 유지 비율 0.2입니다. 그쵸? 네, 2 곱하기 D, 수요량 얘기하는 거죠? 200개고요. 1의 주문 비용 CP 얘기하는 거죠? 네, 따라서 곱하기 50원입니다.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네, 요거 계산해주면 50. 2 곱하기 200 곱하기 50 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2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2만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주시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400이 될 거고, 우리 계산기에 이렇게 400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때 루트 처리 어떻게 해라? 계산기에 루트. 지금 아직까지 루트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루트 벗기려면 루트 눌러줘야 되겠죠? 루트 눌러주면 계산기의 숫자가 20으로 바뀌죠? 따라서 경제적인 주문량은 20개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 나오면 매번 어렵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고, 여러분 우리 연습을 엄청 했는데, 그쵸? 엄청 했으니까 그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를 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9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기준 생산 계획에 주어진 제조자원의 용량 밑줄 쳐볼게요. 예, 요 말 나오자마자 왜 밑줄 치는지 알죠, 여러분? MPS를 기준으로 하여 주어진 제조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확인하는 모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준 생산 계획과 제조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원의 요구량을, 우리 요거 맨날 뭐라 그래요? 그죠? RCCP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RCCP 하면요, 우리 항상 MPS 하면 RCCP, 그죠? MRP 하면 뭐 떠올라요? CRP.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정답 뭡니까? 계략적인 능력 요구 계획이다라고 해서 RCCP, 러프 컷 들어가 있는 거 정답으로 선택하기 무리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렵지 않았다. 진짜로. 이 문제는 진짜 매번 나오는 문제였는데 어려웠어요. 못 풀었어요. 너무 슬프다. 그죠? 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완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20번 문항입니다. 길어요. 네. 길어요. 가볼게요. 자, 우리 주식회사 생산 자동차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자, 읽어야 돼요. 주식회사 생산 자동차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배터리 및 핵심 부품을 원활한 수급과 납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물류 지연으로 인해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렇게 고객 인도 시점이 늦어져서, 이거 진짜 사회적 이슈였죠. 차 한 번 사는데 여러분 몇 년 걸린다? 2년 기다려라, 1년을 기다려라, 막 이런 적 있었어요. 인도 시점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자동차는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배터리 공급 업체 및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재고를 최적화해서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네, 그때 우리 여러분 MIS 올바르지 않죠? 예, 여러분 요즘에 ERP 쓴다고 했어요. 전사적인 공급망을 활용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객의 인도 시점까지도 막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 실행 이런 거 창고 관리 아니겠죠?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SCM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떻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도매업, 소매업 다 들어가죠. 제조기업 다 들어가서 최종 소비자까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얘기하는 정답 1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만들어낸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예, 어디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가 밑줄을 쳐왔던 내용이 있어요. 원활한 수급과 납기를 최적화한다라는 거 여기 써 있죠. 여기다 저도 밑줄을 쳤고요. 네, 플러스 재고를 어디 갔지? 네, 재고를 최적화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SCM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추진의 효과이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고객 창출, 그죠? 고객의 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SCM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죠.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다가, 오답이 나올 수도 있죠. 문제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동의 시대를 겪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추려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다 매칭하면서 자꾸 언급을 했고 오답들을 여러분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저랑 같이 한번 행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리체크해주세요.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내가 아예 기억이 잔존이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펼쳐서 이 내용을 습득을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그런 작업해 주실 거고요. 우리 강의 듣고 이제 닫고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뿐만 아니라 뭐다? 실무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 강의 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서 꼭 강의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차분하게 문제 풀어주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점수로 취득하게 될 거예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